호주 소방서가 한국 김치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소방관을 중심으로 김치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라는데요. 평소 그는 불 끄는 일에만 전념해서 다른 문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터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관 특유의 감각으로 김치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해 주변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맥킨지라고 합니다. 멜버른 소방서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소방관이에요.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무지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늘 같은 이미지만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진 위험한 나라, 매운 음식만 먹는 사람들 정도였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침마다 소방서에 출근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하면 중국이나 일본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중국은 큰 나라니까 경제 대국이고 일본은 기술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 가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동료들도 요즘 한국 가수들이 인기라던데 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밥을 먹곤 했어요. 보통은 중국 음식점이나 일본 스시집에 가고 있었죠.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 맵고 냄새가 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으면서 말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 사라와 저녁을 먹으면서 여행 이야기가 나오곤 했죠. 일본 온천에 가보고 싶네. 중국 만리장성은 정말 대단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 대화에 나오지 않았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코리아타운을 지나갈 때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 식당 앞을 지나가도 들어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소방서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한국은 항상 빠져 있었어요. 아시아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도 일본 온천 정말 좋다던데 중국 음식은 다양하잖아. 이런 말만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 뭘 하지라는 생각만 들고 있었어요. 아내 사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보다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 보수적이고 엄격할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었죠. 특히 여성들이 많이 억압받는다고 들었어 라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인 에밀리와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서 아시아 문화 수업을 듣고 오면서도 중국이나 일본 이야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분단된 나라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한국 친구들이 학교에 있어도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고 있었어요.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화재 현장에 출동하면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마주치곤 했죠. 한국인 가정에도 몇 번 출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업무적으로만 대화하고 있었죠. 그때 만난 한국 가족들은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불이 꺼진 후에도 계속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하면서 깊이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예의 바른 사람들이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당을 고를 때도 한국 음식은 선택지에 없었어요. 근처에 맛있다고 소문난 한국 식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매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다른 곳을 선택하고 있었죠. 제 입맛은 여전히 햄버거나 스테이크, 피자 같은 음식에만 익숙해져 있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회사 이름은 물론 알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삼성 텔레비전이 있었고 LG 세탁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본 기술을 따라 만든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죠.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 정치적인 내용이거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역시 복잡하고 위험한 나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다른 기사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죠. 그냥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만 여기고 있었어요. 소방서에서 새로운 장비를 들여올 때도 한국 제품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어요. 독일이나 미국 제품이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소방 장비 분야에서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가끔 한국관광청 광고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궁궐이나 자연 경치를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광고용으로 예쁘게 찍은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별로 볼 게 없을 거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세계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도 한국은 늘 빠져 있었어요. 유럽 가보고 싶다. 미국 서부 여행하면 좋겠다. 이런 말들만 하고 있었죠. 한국을 여행지로 고려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시아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중국 음식점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음식점 직원들은 정교하고 깔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음식점에 대해서는 매운 음식만 파는 곳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볼 때도 한국 선수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중국이나 일본보다 실력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 운이 좋았나 보네라고만 여기고 있었죠. 동네에서 만나는 한국 가족들을 볼 때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었어요. 인사를 해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었죠.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라고 미리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소방서 교육을 받을 때도 한국의 소방 기술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어요.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들만 공부하고 있었죠. 한국은 우리보다 소방 기술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무지했던 거죠. 이런 편견들은 모두 제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몇 개의 고정관념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게 곧 바뀌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사실 저는 제가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사실을 아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거였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소방서에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똑같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에 대한 제 편견도 그대로일 거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날은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곧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이 뒤바뀌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알게 될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저 똑같은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2024년 3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었어요. 소방서에서는 연례 캠핑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이 캠핑을 정말 좋아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그해 캠핑 장소는 멜버른 근교에 있는 그랜피언스 국립공원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그리고 밤에는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었죠. 출발 전날 밤, 아내 사라가 제 짐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캠핑 잘 다녀와요. 동료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말하면서 따뜻하게 웃어주고 있었죠. 아이들도 아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가져와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캠핑에는 총 12명의 소방관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모두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었죠. 하지만 그 해에는 특별한 멤버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새로 전입 온 마이클 김이라는 소방관이었거든요. 마이클은 한국계 호주인이었어요. 부모님이 1980년대에 호주로 이민 오셨다고 들었죠. 그래서 그는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한 호주 사람이었어요. 영어도 우리와 똑같이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죠. 사실 저는 마이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새로 온 동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계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어차피 호주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우리와 별다를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캠핑 당일 아침, 소방서 앞에서 모두 만나기로 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죠. 큰 밴 2대에 나누어 타고 국립공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저와 같은 차에 타게 되었어요.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았죠. 다른 동료들이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질문을 받으면 웃으면서 대답하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고 있었죠. 2시간 정도 달려서 드디어 국립공원에 도착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죠. 높은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공기도 정말 맑고 상쾌했어요.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모두들 텐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캠핑을 자주 해서 텐트 치는 게 빨랐죠.
마이클도 옆에서 혼자 조용히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능숙하게 하고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산책로를 걸으면서 자연을 만끽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걸으면서 일상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죠. 소방서에서는 할 수 없었던 편안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마이클도 함께 걸으면서 가끔씩 웃음을 보이고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모닥불을 피울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캠핑의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거든요.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말이에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모닥불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도 맥주 캔을 열면서 모닥불 앞에 앉았어요. 따뜻한 불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동료들과 함께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마이클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죠. 스테인리스 용기였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뚜껑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정말 특이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용기 안에는 빨간 볶음밥 같은 것과 빨간 채소,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이 들어있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죠. 특히 그 빨간 채소에서 정말 강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발효된 듯한 시큼한 냄새였어요. 이게 뭐야? 라고 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사실 냄새가 좀 강해서 조금 놀랐거든요.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마이클은 웃으면서 김치예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죠 라고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면서 마이클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모두들 처음 보는 음식이라서 신기해하고 있었죠. 정말 특이한 냄새네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마이클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자연스럽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김치는 단순한 절임 채소가 아니에요 라고 마이클이 말했어요.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의 생존을 도와온 지혜의 산물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죠. 겨울이 길고 추운 한국에서 신선한 채소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보존 음식이에요 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발효 과정을 통해 영양가가 더욱 풍부해지죠.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강한 냄새 때문에 조금 움찔했어요.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거든요. 하지만 마이클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음식이야 라고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죠. 마이클은 자신 있게 웃으면서 한번 맛보시면 알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작은 젓가락으로 김치 한 점을 집어서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빨갛고 아삭해 보이는 채소였죠. 냄새는 여전히 강했지만 용기를 내서 받아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입에 넣어봤어요. 첫 느낌은 정말 강렬했어요. 맵고 시큼하면서도 뭔가 복잡한 맛이었죠. 씹을수록 더 많은 맛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새콤하고 아삭한 식감이 정말 특이했어요. 와,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정말 놀라웠거든요.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걱정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 퍼지고 있었죠. 다른 동료들도 제 반응을 보고 하나둘씩 김치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톰은 평소에 매운 음식을 좋아했는데 김치를 먹어보더니 이거 정말 중독성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계속 더 달라고 하고 있었죠. 마이클은 김치볶음밥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김치로 만든 볶음밥이에요. 한국에서는 김치가 조금 씌어졌을 때 이렇게 볶아서 먹어요 라고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김치볶음밥도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김치볶음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어봤어요. 정말 놀라운 맛이었어요. 고소하면서도 매콤하고 김치의 신맛이 볶음밥과 어우러져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볶음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김치는 어떻게 만드나라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마이클은 기꺼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을 넣어 양념을 만들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발효시키면 완성이죠. 생각보다 과학적인 과정이에요 라고 마이클이 덧붙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단순히 채소를 절이는 게 아니라 복잡한 발효 과정을 거치는 음식이었던 거죠.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동료들도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이 설명해주는 김치의 건강상 이점들을 들으면서 모두들 놀라고 있었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 비타민C의 증가, 항암 효과까지 정말 놀라운 음식이었어요. 서구 음식에는 이런 발효 음식이 많지 않죠 라고 마이클이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효시킨 음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김치는 정말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저는 김치 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 맛이 자꾸 생각나고 있었거든요.
입안에 남아있는 그 복합적인 맛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김치 좀 더 먹어볼 수 있을까라고 마이클에게 물어봤어요. 마이클은 환하게 웃으면서 물론이죠. 김치는 나눠 먹을수록 맛있어져요 라고 답해 주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텐트 안에 누워서 별을 바라보면서 저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김치를 먹어본 것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한국 음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캠핑 둘째 날 아침, 저는 마이클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김치 외에도 불고기, 비빔밥, 삼겹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음식의 다양성에 놀라고 있었어요.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저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재미있는 경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캠핑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 사라에게 캠핑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음식이었어. 처음에는 냄새가 좀 강했지만 맛은 정말 특별했어 라고 말하고 있었죠. 사라는 남편인 저가 한국 음식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걸 처음 들었다고 했어요. 정말요? 당신이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평소 저가 얼마나 보수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김치 생각이 나고 있었어요. 그 아삭한 식감과 복합적인 맛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내일 점심에는 꼭 한국 식당에 가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이런 호기심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방서에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오늘 점심에 한국 식당 가보지 않을래라고 제안했어요. 동료들은 조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데이비드가 한국 식당을 가자고 하다니라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모두들 호기심을 보이면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소방서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을 찾아갔어요. 서울정원이라는 이름의 식당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김치 냄새와 함께 다양한 한국 음식의 향이 코를 자극하고 있었어요. 캠핑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죠.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어색했어요.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보고 있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마이클의 설명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인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뭘 드릴까요? 라고 친절하게 물어보고 있었죠. 저는 김치찌개를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캠핑에서 김치를 먹어봤다고 설명하니까 사장님이 더욱 기뻐하고 있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저희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라고 사장님이 말하면서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각자 메뉴를 선택하고 있었죠. 불고기를 주문한 사람도 있고 비빔밥을 주문한 사람도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식당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의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국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처음 와본 곳인데도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죠. 드디어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뜨거운 돌솥에 빨간 국물이 끓고 있었죠. 김치와 두부, 돼지고기가 함께 끓고 있는 모습이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처음 보는 비주얼이었지만 향은 정말 좋았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지고 있었거든요.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 그리고 국물의 진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데라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동료들에게 여러분도 꼭 맛봐야 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죠. 정말 지금까지 먹어본 찌개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매콤하면서도 개운하고 뜨거운데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었어요. 함께 온 동료들도 각자 주문한 음식을 맛보면서 놀라고 있었어요. 불고기를 주문한 톰은 이 달콤 짭짤한 맛이 정말 좋네라고 말하고 있었고, 비빔밥을 주문한 잭은 이렇게 많은 야채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니라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주문한 동료는 이 구수한 맛이 뭐지라며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모든 음식이 저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다른 독특하고 깊은 맛들이었어요. 사장님이 서비스로 김치와 다른 반찬들을 더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이건 깍두기예요. 무로 만든 김치조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김치도 있었고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같은 반찬들도 있었어요. 각각의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면서 저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에 놀라고 있었어요. 김치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었고
각각 다른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매일 먹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사장님이 직접 테이블로 와서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김치찌개가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사장님은 정말 기뻐하면서 김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예요. 김치 없으면 한국인은 밥을 못 먹어요. 라며 웃고 있었어요. 김치가 그렇게 중요한 음식이에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네. 김치는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김치가 함께 나와요. 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김치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라고 사장님이 계속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유산균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아서 소화에도 좋아요. 듣고 보니 김치는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인 것 같았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가족들과 함께 와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도 꼭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한국 음식의 맛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말로는 그 복합적이고 깊은 맛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웠어요. 직접 먹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라며 다음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 식당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사라는 처음에 조금 망설이고 있었어요. 정말 맛있을까요? 라고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 가보죠라고 동의해 주었어요. 아이들도 호기심을 보이면서 새로운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어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서울정원을 다시 방문했어요. 사장님은 저희 가족이 함께 온 것을 보고 더욱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어요.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네요.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좋은 자리로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에밀리와 제임스는 처음에 한국 식당의 분위기를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된 간판들과 한국 음악,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나는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여기 정말 다른 나라 같아요 라고 에밀리가 말하고 있었어요. 사라는 메뉴판을 보면서 뭘 주문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추천해 줄게요 라고 말하면서 김치찌개와 불고기,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조금 덜 매운 음식들로 골라주었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놀라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김치를 보고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야. 정말 맛있어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에밀리와 제임스는 처음에 김치의 강한 냄새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냄새가 좀 이상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한 번만 맛봐봐. 생각보다 맛있어 라고 격려하자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제임스가 먼저 김치를 입에 넣어봤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지만 씹을수록 표정이 변하고 있었어요. 이거 맛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더 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에밀리도 용기를 내서 김치를 맛봐봤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고 말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불고기를 먹어보고는 이건 정말 맛있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해요 라며 좋아하고 있었어요. 사라는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다양한 나물들이 예쁘게 담긴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야채가 들어가네요 라고 말하면서 비벼서 먹어보고 있었어요. 정말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었죠. 평소 야채를 잘 안 먹던 아이들도 비빔밥의 나물들은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야채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라고 제임스가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의 특별함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사장님이 서비스로 김치전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이들이 김치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김치전을 한번 먹어보세요. 김치를 부침개로 만든 거예요 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바삭한 전에 들어간 김치는 생김치보다 훨씬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었어요. 아이들은 김치전을 정말 좋아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더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 먹고 있었어요. 사라도 김치가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될 수 있다니 놀라워요 라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이 계속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라고 에밀리가 말했고 제임스도 김치전 또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사라는 한국 음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니 우리가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요? 라며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인터넷에서 김치에 대해 더 자세히 검색해봤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김치의 종류가 200가지가 넘는다는 것,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특히 김치의 건강상 이 점에 대한 정보를 읽으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유산균이 요구르트보다 많다는 것,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이런 음식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라고 후회하고 있었어요. 김치 담그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김치 담그는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그 과정이 생각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채소를 절이는 것이 아니라 발효라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음식이었던 거죠. 김치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인터넷에서 김치 담그는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복잡해 보이면서도 뭔가 해볼 만할 것 같았어요. 마침내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김치를 만들어보자. 온라인에서 김치 담그기 키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식품점에서 판매하는 키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초보자용으로 필요한 재료와 상세한 설명서가 모두 포함된 것을 골랐어요. 키트를 주문하고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김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김치의 역사, 지역별 특색, 담그는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공부하고 있었죠. 알면 알수록 정말 깊이 있는 음식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김치 담그기 키트가 도착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신선한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그리고 한글과 영어로 된 상세한 설명서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마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 같은 설렘을 느꼈어요. 이걸로 정말 김치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주말 오전, 저는 가족들을 모두 부엌으로 불러 모았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날이야. 처음에는 아이들이 정말 해야 해요? 라며 불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열정을 보고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살아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네요 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가족이 함께 뭔가를 만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정말 든든했어요. 설명서를 펼쳐놓고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어요. 먼저 배추를 반으로 갈라서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이었어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수분이 빠지면서 김치 양념이 잘 배어들어요 라고 설명서에 적혀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서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추가 점점 줄어들고 부드러워지는 모습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와, 정말 작아지네요 라고 에밀리가 놀라서 말하고 있었어요. 과학 시간 같아요 라고 제임스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배추의 수분이 빠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있으니까 마치 과학 실험을 하는 것 같았어요.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던 거죠. 절인 배추를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는 동안 저는 김치 양념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젓갈을 섞는 과정에서 정말 강한 향이 부엌 전체에 퍼지고 있었어요. 와, 냄새가 정말 강하네요 라며 에밀리가 코를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임스는 뭔가 맛있을 것 같은 냄새인데요? 라고 반응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마다 반응이 달라서 재미있었어요. 양념을 만들면서 저는 한국 요리의 정교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것이 아니라 각 재료의 비율과 섞는 순서까지 중요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해서 만든다니 정말 대단해요 라고 사라가 감탄하고 있었어요. 파와 물을 썰어서 양념에 버무리는 과정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파의 매콤한 맛과 무의 아삭한 식감이 양념과 어우러지면서 벌써부터 김치의 맛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도 점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절인 배추에 양념을 발라 넣는 단계가 되었어요. 가족들이 일렬로 서서 각자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정성스럽게 발라 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거 뭔가 명상하는 것 같네요 라며 사라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양념을 바르는 과정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가족이 함께 조용히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에밀리는 처음에 손이 매워요 라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닐 장갑을 끼고 나서는 이제 괜찮아요 라며 열심히 양념을 바르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점점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제임스는 이거 정말 재미있네요. 다음에 또 해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물론이지. 김치는 자주 담가야 해 라고 답해 주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기뻤어요. 양념을 바른 배추를 김치통에 차곡차곡 넣으면서 저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각 단계마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음식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왜 김치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복잡하고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음식이라면 자랑스러워할 만했어요. 김치를 담근 후 설명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하루 정도 실온에서 발효시킨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발효 과정에 대해 읽으면서 저는 더욱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의 활동을 통해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지는 과학적인 과정이에요 라고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들도 정말 신기해요 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치통을 실온에 두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정말 설레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우리가 만든 김치를 먹어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치통에서 살짝 새콤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발효가 시작됐네요 라고 사라가 말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하루 만에 벌써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틀 후, 드디어 첫 김치 시식의 날이 왔어요. 가족들이 모두 부엌으로 모여들었어요. 김치통을 열어보니 새콤한 냄새와 함께 제대로 발효된 김치의 향이 올라왔어요. 성공한 것 같았어요. 우와, 정말 김치 냄새네요 라고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하나 집어서 먼저 맛봐봤어요. 그 순간 정말 놀라웠어요. 오, 이거 정말 김치 맛이에요. 식당에서 먹은 김치와 비슷한 맛이 나고 있었거든요. 가족들도 하나씩 맛봐보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든 김치는 식당에서 먹은 것과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더 신선하고 아삭한 식감에 자신들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뿌듯함까지 더해져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빠가 만든 김치 정말 맛있어요 라며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이거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사라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음식이라니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단순히 매운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던 김치가 실제로는 이렇게 과학적이고 정교한 음식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직접 만든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여봤어요. 우리가 만든 김치로 만든 찌개는 정말 특별한 맛이었어요. 더욱 깊고 진한 맛이 났거든요. 이게 바로 집에서 만든 김치의 맛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소방서에 우리가 만든 김치를 가져갔어요.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제가 직접 만든 김치예요라고 말했어요. 동료들은 정말 내가 만든 거야? 라며 놀라워했어요. 마이클도 제 김치를 맛봐보고는 처음 만든 치고는 정말 잘 만들었네요 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어요. 한국 사람들도 이런 맛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라고 말해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동료들이 이거 정말 맛있는데 어떻게 만든 거야? 라며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기꺼이 김치 담그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몇몇 동료들은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김치 만들기 성공으로 저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어요. 다음에는 불고기나 비빔밥도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인터넷에서 김치 활용 요리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다양했어요. 김치볶음밥, 김치전, 김치찌개는 물론이고 김치피자, 김치버거 같은 퓨전 요리까지 있었어요. 김치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구나라고 놀라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김치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김치의 영양 성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요라고 말했고, 아이들은 다른 종류의 김치도 만들어보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시간,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이 모두 들어간 문화유산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이 김치를 이웃들에게도 소개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곧 있을 바비큐 파티에서 김치를 함께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았거든요. 김치라는 작은 시작이 더 큰 문화 교류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치 담그기에 성공한 후 저는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주말에 예정된 이웃들과의 바비큐 파티에서 김치를 소개해보기로 한 거예요. 매달 한 번씩 하는 이 모임은 저희 동네의 소중한 전통이었거든요. 보통은 소시지, 스테이크, 양고기 같은 전형적인 호주 바비큐 음식들만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메뉴가 추가될 예정이었죠. 저는 벌써부터 이웃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설레고 있었어요. 파티 전날 밤, 사라와 함께 준비물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정말 김치를 가져갈 거예요? 라고 사라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웃들이 좋아할지 확신이 안 서요 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맛있는 건 국경이 없어요. 한번 맛보면 분명 좋아할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고
그 매력을 알게 된 후로는 정말 확신이 생겼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 같은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아버지의 열정에 감화되어서 김치 요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있었어요. 아빠, 저희도 도와줄게요 라고 에밀리가 말했어요. 친구들에게 우리가 만든 김치 자랑하고 싶어요 라고 제임스도 말하고 있었어요. 파티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직접 만든 김치와 함께 김치볶음밥, 김치전까지 준비하기로 했어요. 김치의 다양한 활용법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치볶음밥을 만들면서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가 직접 담근 김치로 만드는 볶음밥이라니 생각만 해도 뿌듯했거든요. 이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사라가 말하면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김치전을 부치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고 있었어요. 바삭바삭한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벌써부터 침이 고이고 있었어요. 이웃들이 이 냄새 맡으면 분명 좋아할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쯤 첫 번째 손님으로 옆집의 톰슨 가족이 도착했어요. 평소 보수적인 시선을 가진 톰슨 씨는 저희 집 앞에서부터 김치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 냄새가 나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살짝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톰슨 씨라고 인사하면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톰슨 부인은 호기심을 보이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더 많은 이웃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마크와 리사 부부, 제니퍼, 그리고 아이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두들 뒷마당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바비큐 그릴에 불을 피우고 본격적으로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평소처럼 소시지와 스테이크를 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사이드 디시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죠. 빨간 김치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바삭한 김치전까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라고 이웃들이 하나둘씩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꺼이 김치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김치라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에요. 정말 건강에 좋고 맛도 훌륭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두들 조금 망설이고 있었어요. 특히 그 독특한 냄새 때문에 다가가기를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스테이크와 김치를 함께 먹어보세요. 김치의 신맛이 고기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서 더 깔끔해져요 라고 제안했어요. 이는 한국의 쌈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조합이었어요. 고기와 함께 먹는 김치의 조화로운 맛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니퍼가 가장 먼저 용기를 내서 스테이크와 김치를 함께 맛봐봤어요. 어머, 이거 정말 좋네요 라고 제니퍼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김치가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녀의 반응을 본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김치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던 제니퍼는 김치의 건강상 이점에 대한 제 설명을 들으면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유산균이 요구르트보다 더 많다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라고 말하면서 김치를 계속 먹고 있었어요. 톰슨 씨는 처음에 가장 거부감을 보였지만 아내의 권유로 조금 맛봐봤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고 말하면서 조금씩 더 먹어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것은 김치볶음밥이었어요. 바삭하게 구운 소시지와 함께 먹는 김치볶음밥의 조합은 완전히 새로운 퓨전 요리였거든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마크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라고 리사가 열성적으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기꺼이 김치볶음밥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김치의 신맛과 밥의 고소함이 어우러져서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김치전이 가장 인기였어요. 바삭한 전 특유의 식감과 김치의 매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피자나 치킨 너겟 못지않게 인기가 좋았어요. 아저씨, 이것도 만들어주세요 라며 이웃집 아이들이 졸라대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에 더 많이 만들어 올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거든요. 김치가 나이와 국적을 초월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저는 이웃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생활 철학과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김장을 담그는 전통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웃들과도 나누어 먹고 어려운 가정에는 김치를 나눠주기도 해요. 이웃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통해 이웃과 정을 나누는 문화가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톰슨 부인이 말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김치를 나누게 된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제니퍼는 김치 담그는 방법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물론이죠.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오세요. 함께 김치를 담가봐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녀는 정말 기뻐하면서 꼭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마크도 김치볶음밥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김치 활용 요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김치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여러 이웃들이 김치를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작은 용기들에 김치를 나누어 주면서 보관 방법과 먹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라면에 넣어서 먹어도 정말 좋아요. 김치찌개로 끓여 먹어도 맛있고요. 이웃들은 열심히 메모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리사는 정말 고마워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김치 자랑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톰슨 씨도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라며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오늘 바비큐 파티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문화를 나누고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차라도 당신이 옳았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네요 라고 말했어요. 김치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워요 라고 덧붙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음식이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아이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만든 김치를 친구들이 좋아해서 정말 기뻐요 라고 에밀리가 말했어요. 제임스도 다음에는 학교에 김치 도시락을 싸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다음 주 내내 이웃들로부터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제니퍼는 김치를 매일 먹고 있는데 소화가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고 리사는 남편이 김치볶음밥을 또 해달라고 해요 라며 웃고 있었어요. 심지어 처음에 가장 거부감을 보였던 톰슨 씨도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네요 라며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다음에 또 김치 파티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이 성공에 고무된 저는 소방서에서도 김치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 김치를 가져와서 동료들과 나누어 먹었고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소방서 내에서도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몇몇 동료들은 직접 김치 키트를 주문해서 집에서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데이비드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마이클도 데이비드가 김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한국 음식의 진정한 홍보대사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말이었어요. 소방서에서 저에게 김치 데이비드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새로운 동료들에게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는 것이 저희 새로운 역할이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음식이 문화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김치와의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매일 밤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분단된 위험한 나라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놀라운 발전을 이룬 정말 역동적인 국가였어요. 검색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었어요.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어요. 삼성과 LG가 단순히 일본 기술을 따라 만든 회사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특히 반도체 기술에서는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기술에서도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이 바로 이 기술로 만들어진 거구나라고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오지 기술도 가장 먼저 상용화한 나라였거든요. 우리 호주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라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기술적으로 뒤처진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기술 선진국이었던 거죠.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정말 부끄러워요 라고 사라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전 세계적 인기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도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모든 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라고 계속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OECD 교육 지표에서 한국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발전이 가능했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과 투자가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형외과나 피부과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의료 관광을 오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의료 강국이기도 하구나라며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사에 대해 공부하면서 저는 더욱 놀랐어요. 196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건 정말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성취였거든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성장은 한국인들의 놀라운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런 나라와 사람들을 내가 왜 무시했을까라며 정말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만의 독특한 장점들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중국은 큰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일본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반면 한국은 빠른 변화 적응력과 창의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모두 갖춘 나라였어요. 이런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룬 나라가 바로 한국이구나라고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전통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문화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한복의 현대적 재해석,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의 융합 같은 건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한국만의 특징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라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화적 창조력이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거죠. 한국인들의 정신력과 단결력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붉은 악마의 응원 문화를 보면서 이런 열정적인 응원은 처음 봐요라고 놀라고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시민 의식도 정말 대단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강점이었거든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다양한 발효 음식들이 있었어요. 약선 요리의 개념도 정말 흥미로웠고 음식을 통한 정의 표현 문화도 아름다웠어요. 이런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건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건강과 마음까지 돌보는 철학이 담긴 음식 문화였거든요. 한국의 환경 정책과 지속 가능성 노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재활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녹색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소방관으로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던 저에게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이런 선진적인 환경 정책을 가진 나라구나라며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의 스포츠 정신에 대해서도 감탄했어요. 축구, 야구, 태권도, 양궁 등 다양한 스포츠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도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 우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페어 플레이 정신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었어요.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짧은 기간 안에 군사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평화로운 전환을 이뤄낸 것도 정말 대단한 성취였어요. 시민들의 힘으로 이룬 민주화는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의 사람들이구나라며 한국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어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후손들이었던 거죠. 한국의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도 정말 놀라웠어요. 온라인 게임,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시대의 리더가 바로 한국이구나라고 깨닫고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디지털 기술 활용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역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거든요. 마침내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과거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이렇게 훌륭한 나라와 문화에 대해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라고 반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편견 없이 직접 경험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라고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나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김치라는 작은 음식으로 시작된 호기심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존경과 관심으로 발전한 거였어요. 가족들에게 언젠가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한국을 여행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차라도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라고 동의해 주었어요. 아이들도 한국에 가면 김치 만드는 곳도 볼 수 있어요? 라며 기대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보자 라고 말해 주었어요. 소방서에서도 저는 이제 한국 문화의 진정한 홍보대사가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동료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주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게 저희 즐거운 일상이 되었어요. 동료들이 데이비드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마이클도 데이비드가 이렇게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진정한 문화 교류가 이런 거구나 싶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말이었어요. 한 외국인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성장 스토리가 되었어요. 김치 하나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지금의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김치라는 작은 시작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